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종전선언은 내년 대선의 위험한 함정,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독재정권이 커튼 뒤에서는 항상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커튼 뒤에서는 현재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재철 중국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축사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들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교착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종전선언을 위한 불씨를 살려 의미 있는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치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날 종전선언에 대한 여전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은 그토록 종전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해야만 하는가? 내년 대선과 종전선언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대선이 임박해오는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매듭지으려 저 같은 안달을 하는가?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는 충격적인 의도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의 무능과 수많은 실책,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권 교체 열망은 어느 정권 때보다도 뜨겁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많은 청와대 비서진들과 참모들도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비리와 부정 잘못을 가장 많이 저지른 정권이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나게 된다면 퇴임 후 자신들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여론과 좌파 정권이 그대로 연장되어야 한다라는 대답은 대략 65% 대 35% 정도로 정권 교체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이러한 현상은 내년 3월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좌파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 나가기 위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일 가능성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일단 총성이 멈추고 전쟁이 중단된 지가 벌써 6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파이가 최종적으로 서명해서 체결되면서 한반도에서 전투행위가 중단된 것입니다. 3년 3개월간 지속된 한반도 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장 그대로였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전쟁 행위를 멈추기로 한 협정을 맺은 것이 휴전협정이고, 양쪽 군대가 서로 적군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마주 대한 채로 있는 곳이 38선, 즉 휴전선입니다. 현재는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 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양한 핵전술, 핵무기를 시험하면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의 진전이 없어도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지만은, 북한은 최근 들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고자 더욱더 공세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망상일 뿐입니다. 또한 종전선언의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유엔군 사령부의 존속 여부입니다. 종전선언이 체결될 경우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곧바로 유엔사를 해체하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입니다. 만일 종전선언의 내용에서 유엔사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북핵은 그대로인데 유엔사 해체 명분만 제공할 수 있는 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임기 말에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종전선언은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북한의 남침 야욕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재인은 과연 퇴임을 앞두고 단지 뭔가 보여주기만을 위한 오직 명분 쌓기만을 위해서 종전선언을 그와 같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까지 문재인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확인해보면 그의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 투쟁을 무릅쓰면서까지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외면한 채 야당 탄압과 대선 개입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 임명을 놓고 야당에서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끝내 조혜주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혜주 지휘하에 부정선거가 실시되었고 집권 여당 180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180 국회의석으로 무슨 법이든 의도했던 대로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었고 수많은 악법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임기를 5개월에 앞둔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 같은 문재인이 집요한 종전선언 주장에는 모종의 놀라운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가능성과 이것은 결코 가볍게 방관하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심각한 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구독, 신청과 좋아요 표시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방송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미 공화당 소속 이영킴 의원 등 미 연방 하원 의원 35명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조 바이든 행정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거듭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이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은 미국 안보의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 리태성 외무부 부장은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 부상은 조선 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시작되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종전선언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며 과연 그가 뜻한 바대로 종전선언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문재인 정권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박지원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남측 특사였던 박지원은 5억 달러 대북 송금 외에도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차관을 북한에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에 서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공수사 파트를 폐지한 상태에서 국정원의 금년 예산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된 7,400억 규모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2,500억 이상이나 증액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더구나 국정원 예산은 총액만 국회로 보고될 뿐 국가안보상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공수사 파트까지 폐지한 상태에서 국정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억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감옥에까지 갔다 온 박지원을 문재인은 왜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일까? 박지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내 집 드나들듯 드나들면서 김정일을 만났고 북쪽 고위급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쌓으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만들기까지 한 모사의 달인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그와 같이 대북통인 박지원에게 문재인이 내린 특명은 다름 아닌 종전선언을 위한 대북 공작 사업일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서 대외 수출입이 길이 막혀 있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중국과의 교역도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통치자금 고갈과 식량난, 물자 부족으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리태성 외무상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이고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불만과 투정을 부리는 이유는 회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기선제압이고 회담의 대가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국정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미 달러로도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2, 3주 정도 앞둔 2022년 2월 10일에서 20일경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이나 또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어쩌면 제주도에서 만날 것이고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매스컴이 한반도의 종전선언 회담을 대해서 특별하게 될 것이고 대장동 게이트로 낙마할지도 모를 이재명을 대신해서 민주당 플랜 B 전략에 의해서 등판하게 될 새로운 민주당 대선 주자가 문재인과 함께 회담장에 등장해서 김정은과 함께 악수를 함으로써 매스컴의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당 후보는 남북 간에 합의된 종전선언 정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특별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신문과 방송은 종전선언을 환영한다라는 국민 여론이 반대한다라는 여론보다 6대4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호들갑을 떨 것입니다. 또한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도 여당 후보가 제1야당 후보에 드디어 3, 4% 정도 앞서가기 시작했다라고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지율은 중앙선관위의 사주를 받은 친여 성향의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조작해낸 여론조사 수치이지만 이와 같이 조작된 허위 사실은 국내 주요 언론사가 그대로 요란하게 보도할 것이고 이러한 조작된 뉴스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면서도 속고 모르고도 속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정부 그리고 친여 성향의 언론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고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대로 높게 나왔다고 보도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도 지난 4.15 총선에서와 마찬가지 3월 9일 본선거에서는 제1야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이미 캠프에 합류한 양정철과 이근영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치밀한 공조하에 4.15 총선 때보다 세련되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완성할 것이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좌파 정권에 의한 정권 연장이 성공하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대북 제재의 핵심 가치로 해서 종전선언과 연결시킨 대북 외교 정책에 따라서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미국의 동의가 빠진 남북 간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원하는 것은 김정은과의 만남 자체로 상징적으로나마 문정권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뤄낸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정권 연장으로 퇴임 이후에 확실한 신변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 쪽의 작전을 미리 간파하고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우파 국민들은 부정선거 척결운동과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종전선언은 부정선거를 위한 취약한 음모이자 위험한 함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파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서 부정선거와 종전선언 함께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